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스레드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으시잖아요. 엄마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주고, 저도 이제 학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비학근질수록 어머니의 역량이 자신의 학업 역량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금 손이 많이 닿고, 어머니가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어머니가 관리를 하면은 아이가 좀 점수가 오르기도 하고, 어머니가 조금 손을 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에 손을 놓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부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편하게 공부할 수 여기 있도록 할까?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목표예요. 목표는 중학교 3년 과정을 3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14주니까. 보통 5주, 5주, 4주 하면은 14주니까. 혼자 다 네. 못하게. 근데 이게 소단원이 27개잖아요. 소단원이 27개니까 한 번 강의할 때 두 개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 어머니들은 속도를 잘 맞춰서 따라오시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만약에 오늘은 그러면 한 과를 나가볼게요. 한 과를. 다음 주엔 두 과를 나가고, 아직 27개니까 2로 나누면 14번으로 나누면 두 과씩 해야 되는데, 한 과를 해보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두 과를 나가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를 진행해 볼게요. 자, 1과 소단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쪽에 소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는 뭐냐면, 여기서는 소수, 여기서는 인수, 그리고 이제 뭘 했다? 배를 분해를 했다. 이제 이게 소인수분해를 정리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소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인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14쪽에 처음 나오는 거듭제곱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거듭제곱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소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듭제곱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은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같은 숫자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다. 예를 들어 책에 예시로 써 있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쓰면 지겨우니까 2를 3번 곱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3이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건 뭘 한 거냐면 같은 수나 문자를 몇 번 곱했는지 여기에 이거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지수의 형태로 나타내주는 방식을 거듭제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글씨 큰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 그리고 글씨가 작은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지수. 어머니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하던 거. 뭐 옛날에 다 한 거예요. 예. 한 거니까 뭐 하는 댓글에 맨날 그러냐면 나는 수포자인데 되겠냐? 지금 들으면 중학교 때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뭐 책도 읽고 막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게스트 전체 음소거를 부탁을 드린대요. 근데 대답도 해야 되는데 예, 대답은 제가 조금 이게 잡으면 넣지 말아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번 같은 걸 볼게요. 1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2를 4번 곱했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이 4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달라 보이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4번 같은 거 있죠. 4번이 2를 3번 곱하고
5를 2번 곱했으니까 이거는 밑이 2랑 5랑 두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네. 두 번째 개념 약수와 배수로 넘어갈게요. 자, 약수라는 거의 정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은 2 곱하기 3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6은 2의 배수다. 두 번째 명제는 뭐가 나오냐면 2는 6의 약수다. 그러니까 약수는 뭐냐면 어떤 수가 특정한 수로 나눠지면 약수예요. 그러면 10은 5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5는 10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대로 10은 5의 배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약수와 배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곱하거나 나눠서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약수와 배수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 1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6이라는 걸 그러면 네가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6은 뭐 곱하기 뭐예요? 1 곱하기 6이기도 하고 또 뭐 곱하기 뭐기도 해요? 2 곱하기 3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6의 약수는 뭐예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약수를 구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6은 뭐예요? 1의 배수기도 하고 2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기도 하고 6의 배수기도 한 거죠. 그러면 자, 2번 8은 뭐가 있을까요? 8은 뭐 곱하기 뭐가 8이에요? 맨 처음에는 항상 이제 어머니들이 항상 약수에서 기억해야 될 명제는 뭐가 있냐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예요. 그러면 8의 기본적인 약수는 누가 있냐면 1이 있죠. 그럼 1이랑 뭐랑 다 곱하면 했어? 8이에요? 하고 있어. 8이랑 곱하면 8이죠. 그렇죠? 네. 2는 누구랑 곱하면 8이에요? 4랑 곱하면 8이에요. 그러니까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숙제가 뭐겠어요? 제가 안 풀어준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학부모님들에게는 숙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의 문제를 해볼게요. 자, 이제 밑에 7번 문제 같은 게 배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10의 배수를 찾으라는데, 그러면 10에다가 뭐를 곱해서 되는 거. 10에다 1 곱하면 10. 그쵸? 배수면 10에다 2 곱하면 20, 30. 쭉쭉쭉쭉 나가겠죠. 배수는 끝이 없습니다. 곱하면 계속 곱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근데 그래서 뭐라고 제한을 뒀어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다음 수의 배수. 그럼 10의 제곱은 10의 배수는 1부터 배수가 뭐가 있겠어? 50까지? 10, 20, 30, 40, 50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15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15는. 15는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5, 50까지니까 끝. 그 다음 배수가 몇이니까? 60이니까. 그렇죠? 약수 배수 이해 가시죠? 요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는 개념일 거예요. 소수. 자, 소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만약에 제가 아버님 죄송하지만 편의상 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냥. 네. 어.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여쭤봐도 소수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라이브로 오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라이브로 오신 분 마이크 켜주세요, 잠깐. 예,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예, 괜찮아. 아니, 제가 질문하면 대답할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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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가 소수가 뭐죠? 뭐죠?
자연수 중에서 일과 자신만을 중에서 약수로 일과 가지는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는 수. 네. 그렇죠. 소수가 이제 다시 끄시면 돼요. 소수는 뭐냐 하면 약수가 일과 자. 1과 자신뿐인 거. 요렇게 어머니들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녀들한테도 요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 소수가 다시 하면 뭐라고요? 약수가 1과 자신뿐인 거. 아까 우리가 쓴 6 같은 애 보면 약수가 뭐예요? 1, 2, 3, 6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수가 4개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소수일 가능성이 있냐? 2를 볼까요? 2는 약수가 1하고 2죠. 그러니까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 거? 3이 있죠. 자, 이제 어머니들 학창 시절을 되돌려 보면 학창 시절에 이거는 반드시 외우겠어요. 10 이하의 소수는 뭐가 있죠? 2, 3, 5, 7. 아, 그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소수 뭐 있는지 아세요? 11, 11, 14, 13, 17, 17, 19. 9, 자, 그러면 20대 소수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23, 23, 23. 7, 아니, 7 아니야. 29, 29. 29, 23, 그쵸. 29. 29, 30대는 뭐가 있을까요? 30을 오, 31, 좋았어. 31. 또 37. 이렇게 있죠. 37. 그쵸? 네.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소수예요. 그러면 소수가 아닌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합성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숫자는 누가 남냐면 1이 남아요. 1. 1은 누구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은 소수입니까? 근데 1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약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하고 근데 소수는 약수가 몇 개여야 되냐면 2개는 돼야 돼요. 1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1은 어떻게 정의하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볼게요. 7. 7의 약수는 뭐랑 뭐죠? 1과 7입니다. 그러면 소수입니까? 예, 소수가 맞죠. 그럼 소수라고 쓰시면 돼요. 9는 약수가 뭐예요? 1, 3, 9죠. 1과 3, 9. 예, 그렇죠. 합성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제 15쪽에 10번부터 15번 이 명제를 많이 틀리시거든요. 자, 1은 소수이다. OX. X, X. 좋습니다. 15는 합성수이다. 5, 5, 5.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뭐 화면 꺼도 안 억울합니다. 네.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이다. 맞다. 5. 그렇죠. 오케이. 맞죠. 네, 좋습니다. 가장 작은 합성수는 2다. X. X, 몇이에요, 그러면? 4, 4. 네, 4. 그죠? 네. 4, 4, 4. 응. 그쵸. 소수 중 2는 유일한 짝수다. 5, 5. 잘하시네.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자연수다. 5. 네. 이렇게 하면 2가씩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과 자, 자신만 겨누는 거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말하는 지금 그래서 오늘 배울 단원이 소인수분해인데 지금 뭘 한 거예요? 소수가 뭔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공부할 거냐? 우리는 인수가 뭔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인수는 뭐냐면 인수랑 사실 약수랑 뭐 다 비슷한 개념이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는 6의 인수죠. 이해 가시죠? 예. 2는 6의 인수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단원의 마지막인 소인수분해를 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수를 그러니까 소인수니까 소수이면서 인수의 형태로 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8 같은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12 이렇게. 이게 분해는 한 거잖아요. 48을.
근데 4 곱하기 12로 분해한 거는 소인수 분해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 4랑 12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제가 소인수 분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니까 해볼게요.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소인수 분해가 된 거예요. 2를 4번 곱하고 3을 1번 곱한다. 이렇게. 요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네. 그러면 인수 됐어요. 자, 그러면 20에 그러니까 자, 4번에 개념 4번에 1번 봅시다. 20의 인수가 뭔지 구해 봅시다. 20 약수를 구해 보라는 말이랑 사실 똑같아요. 1하고 20, 20, 2하고 10, 10, 10. 4하고 5. 5. 이게 다 20의 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면 20의 소인수를 구하래요. 소인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2. 그렇죠? 그 다음에 5. 5. 이게 소인수죠.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개념 5번에 보면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뭐만 쓰시면 돼요? 방법 3만 쓰시면 되죠. 그렇죠? 방법 3만 쓰시면 돼요. 방법 1, 2는 시험에도 안 내고 안 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곱하기를 편하게 나누게 할 수 있게 보게 하는 거지.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고 이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뭐 가지 이렇게 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소인수 분해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소수 중에 가장 작은 걸로 나눠지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소인수 볼 때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2로 한번 해보는 거죠. 2로 안 되면 뭘로 해봐요? 3으로 한번 3. 해보고 5로 해보는 거고 7로 해보는 거고 11로 해보는 거고 13으로 해보는 거고 요 정도보다 더 숫자를 이상하게 내면 약간 미친 출제자 약간 제정신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1, 13, 막 17 이런 거 내면 약간 좀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소인수 분할 60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예시에 60이 나왔어. 60이면 뭘로 해볼까요? 처음에 2. 무조건 제가 뭘로 해보라고 했어요? 2, 2. 2로 나눠지니까 30. 30. 그죠? 30도 아직 소수가 아니니까 얘도 뭘로 나눠요? 3. 또 2, 아니고. 15. 15는 2로 나눠져요? 안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뭘로 해볼까요? 3으로 3. 해볼게요. 5. 아, 5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인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쓰는 건 어떤 방식으로 쓰냐? 요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2가 2개, 3이 하나, 5, 이게 60. 요렇게 하면 이게 뭐다? 소인수 분해다. 네. 책 여기다 올리느라고 이제 착한 선생님이 이것도 해줬어요. 네? 아, 뭘 예를 책을 더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라고요? 네, 그러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차피 영상은 찍히니까 똑똑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해보면 되죠. 예를 들어 어머니들 17번에서 26번까지 중에서 몇 번이 어려워 보입니까? 심심하다고? 안 돼. 심심하면 안 돼. 몇 번이 어려워 보여요? 17번부터 26번까지. 18번이요. 예, 18번 해보겠습니다. 자, 108. 2로 나눠질 것 같아요. 짝수니까. 그죠? 2로 네. 나눠서 54. 이것도 2로 나눠지겠죠? 짝수니까 27. 자, 얘는 3으로 나눠집니다. 3, 3. 그러면 9, 또 3으로 나눠집니다. 3, 3. 예, 됐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2가 2개, 3이 3개. 3승. 요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네. 않아요. 네. 그럼 이 나머지가 다 숙제인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3년치를 총정리하는 거니까 뭐 속으로 이럴 수 있어. 아니, 왜 심화 같은 건 안 하고 이딴 거라고 앉아있어. 이러면
문제집 한 권 사서 푸셔서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거는 3년 총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천천히 나갈 수가 없어요. 화면에 핀 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클릭, 제 영상 우클릭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네, 우클릭 점 3개 있는 거 누르면 점색에 돼요. 있는 거 찍어서 고정하면 제게 나오겠죠, 아마? 네, 그럴 네. 겁니다. 네. 그러면 개념 5번까지 저희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6번. 소인수 분해와 약수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소인수 분해와 약수의 개수는 요 108로 예시를 들어보죠. 108이 아까 몇이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8 곱하기 아니야. 4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의 제곱 제곱. 곱하기 세제곱. 3의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셀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세봅시다. 곱하기니까 2가 2개 있으면 약수가 몇 개가 있어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그렇죠? 이쪽만 따질 거예요. 그러면 2가 1개인 것도 약수죠. 그렇죠? 누가 또 약수예요? 2가 이가 2개인 것도 이거. 약수죠. 그렇죠? 그럼 이제 3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3도 뭐냐면 1은 당연히 3의 뭐 세제곱이든 뭐 제곱이든 약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3이 3의 3. 예. 3이 3의 제곱. 물 2개. 3이 세 3승. 삼승. 네, 옛날 분이시네요. 세제곱. 네. 저도 수업 때 소리만 승승거려요. 네. 승승거리면 애들이 이제 뭐 틀딱이냐 막 이렇게 놀려요. 승하지 마시고. 저도 하는데 놀림 받아요.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 1. 이렇게 되니까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처럼 쉽게 구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2의 제곱은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3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2의 제곱이니까 2개는 기본적으로 되고 항상 뭐가 걸려요? 1이라는 애가 1.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3도 세제곱이면 1이 걸려서 4개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에 A를 만약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1개 곱하기 N 플러스 1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플러스 1의 의미는 뭐예요? 예, 1. 1이 있기 때문에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2의 세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 그렇죠? 2의 세제곱이면 약수가 몇 개겠어요? 3 플러스 1이니까 4개. 그죠? 4개. 그 다음에 소인수분의 형태로 있는 8번. 8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4.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수 위에 뭐가 안 붙어 있으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2개, 2 더하기 2니까 3개, 3 더하기 2니까 4개. 그래서 요거는 24개. 이 정도는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두가 충분히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수학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수에 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이라는 건 논리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수라는 게 뭐냐면 얘가 공통된 약수. 약수. 그러면 공통된 약수라고 표현하려면 숫자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2개, 3개, 뭐 4개, 5개도 할 수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3개까지만 공약수를 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약수를 정하는데 자, 여기에 대표적인 1번으로 18과 27을 정했어요. 자, 18은 약수가 뭐냐면 1,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죠? 27은 1, 3, 9,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공약수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통된 약수로 표현했어요. 이 두 약수에서 공통된 게 뭐 있죠? 1, 139, 3, 3, 9, 9. 네, 그래서 18과 27의 공약수는 뭐다? 139. 1, 3, 9.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나오죠.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건 몇일 거냐? 당연히 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세 번째 볼드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139는 공약수예요. 그쵸? 9라는 놈은 최대 공약수예요. 그럼 9의 약수가 뭐예요? 139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명제 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약수다. 네. 요 명제를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개념이 서로소. 서로소라는 개념은 이렇게 공약수, 공배수에도 쓰고 고등학교 가면은 집합에서도 쓰거든요. 집합에서는 뭐가 서로소냐 하면 뭐 2개의 교집합이 없는 상태. 근데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구수의 공약수가 없는 상태. 1뿐인 것. 예를 들어 2의 약수는 뭐예요? 1, 2. 그죠? 3의 약수는 뭐예요? 1, 3. 13, 두 수의 공약수를 찾으면 1. 그러니까 2와 3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소다 이렇게 불러요. 서로소. 예, 서로 소. 예, 그렇게 불러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서로 손지 아닌지 따져볼게요. 8이랑 24는 4번에 8이랑 24는 서로 소가 아니겠죠. 네. 26이랑 45는 어떨까요? 서로 서로 소가 소 같아요. 13, 그렇죠? 59, 서로 소. 서로소가 아닌 것 같아. 네. 요렇게 이게 서로 소가 아니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공배수. 공배수와 공약수, 아니, 최소 공약수. 자, 공배수도 그러면 아까 쓴 말처럼 뭘 거냐? 배수긴 배수인데 공통된 배수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공통된 배수라는 게 뭐냐? 여기는 1번을 뭐랑 뭘로 예를 들었어요? 6이랑 9로 예를 들었거든요. 6의 배수는 뭐 있겠어요? 6, 6, 12, 18, 24, 27, 아니, 7. 24, 에? 24. 30, 36,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없어요. 배수니까. 9의 배수는 뭐예요? 9, 9, 18, 18, 27, 17, 36. 땡땡땡땡. 그러면 공 배수를 쳐볼까요? 18, 36,
그다음 건 아마 그러면 54. 그러면 배수니까 공배수는 끝없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제일 작은 거는 뭐라고 불러요? 최소 최소 공배수. 그게 뭐냐? 최소 공배수가 18. 그죠? 근데 공배수를 보니까 18, 36, 54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네. 8, 36, 54 이렇게 나갈 거니까 공배수라는 건 여기서의 명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공배수는 공통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공배수의 배수다. 배수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는 거죠. 네, 요 두 명제를 가지고 수학을 푸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 15 해볼까요? 2번에 10의 배수 뭐 했어요? 10, 20, 20, 30, 30, 40 뭐로 40, 나가겠죠? 50, 그렇죠? 15의 배수는 15, 30, 30, 45, 45, 60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과 15의 공배수는 몇이에요? 30, 60, 뭐 나가겠죠. 60. 그렇죠? 네.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30. 이렇게. 네. 어머니들이 이해력이 좋아서 이게 빨리 나가네요. 그러면 이제 9번과 10번을 하면 1단원이 끝나거든요. 이제 11번과 12번 개념은 논란이 있어요. 아, 논란이 없는데 지금 논란이 생긴 게 2022년 교육과정에서는 11번, 12번을 뺐어요. 아예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네. 최대 공약수, 뭐 최소 공배수의 활용 이걸 뺐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요. 가로가 24cm고 세로가 36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정사각형을 잘라서 붙이면 이게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죠. 네. 네, 이게 그런 거고 그러면 가로가 6cm고 뭐 세로가 8cm인데 똑같은 크기로 정사각형을 맞추려면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어야 되냐?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점 3개는 해결이 안 됐나 보군요. 네. 또 뭐가 채팅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점 3개가 아직도 안 보이는 걸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1번, 12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억울한 게 그러면 뭘 낼 거지 이 생각은 들어요. 애들 시험 문제를 이거 안 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톱니바퀴가 이쪽은 20개고 이쪽은 32개인데 예, 예. 돌다가 언제 처음 만나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활용이잖아요. 아니면 네. 버스가 어떤 버스는 12분 간격으로 다니고 어떤 버스는 뭐 6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얘네가 9시에 출발하면 두 번째 같이 만나는 차는 몇 분이야? 이런 게 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인데 정부가 저는 이거 되게 무식한 정책 같은데 뭐를 줄이면 애들이 수학을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어렵게 배워서 막 이렇게 막 고생을 시키는 거나 어차피 쉽게 배워도 쉽게 배우는 게 처음이면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나쁘게 하려는 정책이 그래서 이제 뭐 스레드에 보시면 뭐 그 이렇게 시라소니 사진 걸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 있잖아요. 막 욕하시고 막 이렇게 있어요. 네. 팔로 한 8천 명 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 나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우리 애 가르칠 거야 이렇게. 네, 가르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나이가 먹어서 활용을 할 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나온다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어머니들 이거 놀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수업 안 들어보면 애들이 이제 가우스를 안 배워요. 안 놀라셔요? 가우스를 안 배우는데
가우스를 안 배운 건 되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안 신기한 거네. 네. 근데 이게 네. 6학년 2학기 때, 6학년 2학기에서 이런 뭐 톱니바퀴나 아니면은 나오죠. 예, 나오니까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저의 딸은 가리켰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네. 그랬더니 이게 이어지니까, 아, 엄마 이거 나 배웠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해를 하고 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심화 부분인 것 같아요. 6학년의 심화 부분? 네. 이게 좀 그런데 이어지면서, 네.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그래서 개념서들은 다 빠져 있어요. 22년 개정판은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는 이유는 15년 개정판이라서 얘가 들어와 있는 거지 22년 개정판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22년 셀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서엔 다 들어가 있고 개념서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문제를 만나면,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단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활용입니다. 1차 네.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3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그러지.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활용자만 들어가면 왜 무서워요? 문장이 세 줄, 네 줄 나오니까. 네. 京都に住んでいます。 너무 많이 근데 힘들어해요. 그거는 私も神崎 가르치면 되죠. 가르치면 되거든요. 私も東京に住んでいます。 국어 독해를 하게 私も 만들면 東 되는 京新聞に 건데 出ます。 계속 이제 네. 今トロントに住んでいます。 이게 무슨 소리예요? トロントに住んでいます。 일본어는 제가 안 켰어요. 일본어 꺼주세요. 일본어가 맞아요 지금? 찬이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가족끼리 말씀을 얘기하시는 하시는 것 같아요. 거구나. 네 그럼 말씀은 저랑 오디오 안 물리게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거가 저는 사실은 어머니들한테는 안 가르쳐 드릴 건데 근데 어머니는 사실 어릴 때 다 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 보셔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하겠다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9번, 10번 소인수 분해하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뭐 9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약수 다 써가지고 공약수 다 써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쉽게 하게 알려줄게 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18과 60의 공약수를 구해볼래? 근데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잖아요. 그러면 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이거 다 어릴 때 해보셨어요? 자, 2로 나누면 9랑 30입니다. 그럼 이제 9랑 30은 2가 공통으로 안 들어가니까 3이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3하고 10입니다. 얘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한 번에 정리할게요. 얘까지가 녹색 네모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한 번 더 가자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돼. 2. 그러면 5점. 이제 여기서 더 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곱하는 파란색이 최소 공배수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2가 2번, 3이 2번, 5가 1번이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숫자로 치면 4, 9, 5니까 180. 얘는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게 없구나. 지수로 표현된 게. 그럼 이거 문제 만들어서 하나 있다. 4번, 5번, 12번 요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숫자를 주면 소인수 분해를 해보고 구하라는 건데 아예 지금 4번, 5번, 12번은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소인수 분해를 해놓은 상태면 5번 같은 거 볼게요.
이게 다 곱하기니까 들어가 있는 인수들은 다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둘이 공통으로 있는 밑을 써요. 누구냐? 2도 공통이고 3도 공통이죠. 그쵸? 약수니까 지수는 어떤 거를 택하냐? 작은 걸 택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이겠냐? 1이죠? 3도 1이죠. 그래서 얘가 6.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입니다. 공배수는 배수기 때문에 겹치는 거든 안 겹치는 거든 밑을 다 써줍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쓸 거냐? 배수니까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큰 거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수로 나타낼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제 11번, 12번은 저는 안 할 건데 어머니들은 풀어보셔요. 아셨죠? 풀어보셔요. 예. 그냥 뭐 저한테 뭐 이제 설명 안 했다, 뭐 갑자기 쓰레다 저놈은 나쁜 놈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네. 풀어보라 저는 했어요. 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번 제일 중요한, 네, 오늘 한 과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럼 두 과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10시 안 됐지. 네, 두 과 나갈게요. 2차 함수 하다 보면 두 과 못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빨리 1학년 갈 때 해야 돼요. 자, 이거 하고 제가 실력 테스트 10번까지 풀 시간 한 15분 드릴게요.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도 됐네. 그럼 난 뭘 해야 돼? 11번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마지막 챕터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져요. 두 자연수를 A, B라고 하고 두 수를 최대 공약수를 접니까? 네, 저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제가 보고 싶나 봐요.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옛날에 저희 배울 때는 약자로 배웠어요. 뭐 G실이, LCM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재요. 그러면 우리 두 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최대 공약수라는 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수를 AG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뭐 이렇게. B라는 놈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BG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조건은 있죠. A와 B는 서로 소죠. A와 B가 서로 소가 아니면 최대 공약수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L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 거냐?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남은 숫자를 곱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A 곱하기 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A 곱하기 B를 표현하면 얘 곱하기 A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L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ABG라고 표현했죠. 그럼 이 G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L이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 뭐 2번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뭐 4 곱하기 28은 112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어머니들 시간을 10분을 드릴 테니까 못 푸시겠으면 손 드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고 25페이지에 실력 테스트를 10분만 푸시도록 하시죠. 저 물 좀 먹고 올게요. 네, 10분 동안 푸시는 겁니다.
이거 푸세요. 다 물어볼 거예요. 알죠? 다 물어볼 거니까, 네. 놀아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도 드시지 마시고, 어머니들은. 네. 저만 물 먹고 오겠습니다.
모르겠네요. 네, 이제 소리 들어오죠?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이제 채점 해볼까요? 다 안 푸셨을 수도 있고 푸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한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자, 1번에 소수 몇 개 있어요? 5, 11, 19, 61. 61 소수 맞지? 네. 그렇게 5, 11, 19, 61 4개. 따라서 결과값은 2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뭐 수학 강의 또 들으세요? 이번엔 이번 문제입니다. 끄세요. 지방방송. 넣어볼 거예요. 자, 친절하게 네. 이번에 옳지 않은 거 몇 개예요? 몇 번, 몇 번? 4번, 5번이요. 4번, 5번이요. 볼까? 소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아, 그쵸. 왜 아니에요? 그럼 4번이 왜 틀렸어요? 1. 예, 어우, 좋습니다. 5번은 당연히 아니죠. 그죠? 자, 3번은 몇 번일까요? 4번이요. 2가 2개, 3이 3개, 예, 4번이요. 네. 4번은 4번이요. 맞아? 8. 아, 네, 맞아요. 4번 맞아요. 5번은 5번. 5번이요. 5번. 네, 5번 안 되죠. 27 안 들어가니까. 이거 다 잘하시네. 뭐 배우실 필요 없는데 왜 배우세요? 자, 6번은 2번. 2번이요. 2번이야. 보자. 2가 하나, 5가 2개. 네, 2번이요. 7번은 2번.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7번. 7번은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뭐 조금 어려워 보여서 요거 하나만 풀어줄게요. 네, 9번, 10번 안 풀어드립니다. 자, 84와 A의 최대 공약수가 14래요. 그러면 84. 84는 14 곱하기 6이죠. 그죠? 그리고 A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14 곱하기 A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근데 최소 공배수가 420이래요. 자, 그럼 요거 해보면 되죠. A가 누군지 모르지만 14로 나누면 6이랑 A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최소 공배수잖아요. 그죠? 아까 최소 공배수가 뭐라 그랬어요? A, B, G라 그랬죠. 그쵸? 아, 근데 A랑 B가 서로 소요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걸 다 나눠? 다시. 요게 420이면 84에 4니까 A가 5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따져보면 돼요. A가 5라고 가정했을 때 6이랑 5는 서로 소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5가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다? 70. 70. 네, 이렇게. 자, 8번은 되실 것 같고 9번 활용 푸신 분 있으세요? 7개. 예, 7개. 7개라고 그렇죠? 뭐 안 하실래면 안 하셔도 돼요. 10번은 세 바퀴. 대바퀴? 세 바퀴. 대바퀴 72, 36, 24면 최소 공배수가 72. 72. 예, 그러니까 C는 세 바퀴 돌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드는 건 뭐예요, 이거? 근데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별일이 안 일어나나요? 손을 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요. 네? 발표할 의사가 아, 있다는 발표할 의사가 있다. 아, 네. 새로운 기능. 네. 그러면 손 들고 나중에 발표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1학년 거니까 2과까지 해볼게요. 자, 2과는 시작합니다. 양이 조금 많아요. 자, 2과의 단원의 핵심은 정수와 유리수고, 정수와 유리수가 뭔지 이해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해나가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루 만에 하면 이제 많아지는 거지. 자, 정수와 유리수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자, 정수와 유리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무슨 수를 배우냐면 자연수를 배워요. 1, 2, 3, 4, 5, 6. 그쵸? 이제 중학교 때 되면 뭘 배우냐면 음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개념들을 배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정수가 뭐라고 써 있어요? 각각 수로 나타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정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있는 건 정수예요. 예를 들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걸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불러요? 큰 수책에서 자연수라고 부를 수 있어. 자연수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정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 잃었으면 마이너스 한 개잖아요. 100원 잃었으면 마이너스 100이고. 그죠? 마이너스 개념을 뒀는데 우리가 수로 셀 수 있는 개념은 정수예요. 1, 2, 3, 4, 5,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가 정수. 그러면 지금 중1 때 배우는 큰 수의 개념은 큰 틀의 개념은 유리수인데 유리수의 일부가 정수입니다. 정수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유리수라는 게 궁금하죠. 자, 손 드셨으니까 쌀콩님 혹시 유리수의 정의를 대충 말씀하실 수 있나요? 유리수. 손 내릴까요? 네. 아, 내려도 꺼지는 게 아니구나. 네. 유리수의 정의를 말씀할 수 있으신 어머니. 유리수. 유리수. 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분의 1 유리수예요.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5분의 3 유리수예요. 그러면 6분의 12는 뭐예요? 유리수면서 정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건 크게 나누면 정수와 뭘로 나누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 뭐 0, 1, 2, 3, 4, 5,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 숫자로 셀 수 있는 거 빼고는 다 유리수예요. 근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나타나졌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여기까지 배우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단원이 더 나갑니다. 한 대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나눌 수 있는 게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 중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유리수의 범주는 어디까지 유리수냐 하면 여기까지가 유리수예요. 순환하는 무한소수. 예를 들어 3분의 1을 어머니들이 소수로 나타내면 0.33333333333333이에요. 그죠? 순환 계속 반복하는 마디가 있는 무한소수까지는 뭐예요? 유리수고. 그러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뭐가 있냐?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예요? 중1 2학기 때? 파이. 3.14, 1592, 샬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0이요.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분자가 0이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3 때 배우는 루트. 이게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무리수라고 불러요. 이건 중3 때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책의 유리수는 뭐냐면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뭐예요? 유한소수가 있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 유리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수라는 거, 유리수라는 거 됐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27쪽에 6, 7, 8, 9, 10, 11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다? 네,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제가 자연수라 그랬죠.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맞아요. 예. 0은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이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0은 유리수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응. 자연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죠? 유리수 분류 안에 다 들어가니까. 유리수는 분자가 0이 아닌 정수,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요, 분자가 0이어도 되죠. 유리수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이 0은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2분의 0, 3분의 0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유리수는 분자도 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1번, 유리수는 당연히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요, 0이 껴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던 수직선은 이제 수를 직선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건 많이 아시죠? 수직선의 기준은 항상 어디일 거예요? 0일 거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은 무슨 수? 양수. 왼쪽은 무슨 수? 음수. 이렇게 한 칸씩 자르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밑에 문제들은 뭐를 하래요? 거기에 맞춘 숫자 배열을 하래요. A가 1번 같은 경우에 A가 마이너스 2란 점이면 B는 0이라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도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B는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이 17번의 절대값 개념입니다. 자, 절대값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나 어머니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지방방송. 자, 절대값은 뭐냐면 어머니들 생각에 옛날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공부를 안 했으면 절대값은 양수다. 이거 제가 진짜로 이 부탁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에 음소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좀 지방방송이 안 나오게 한 번만 부탁드려주면 네 이렇게 네 아이가 내는 거는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서로 이렇게 음소거를 한 다음에 말하고 하게 싶을 살 수 있는데 때는 네. 음소거를 한 다음에 말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돼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어머니가요? 아무나, 네, 어머니가. 아무나 네. 그럼 제가 전체 음소거 할게요. 근데 어딨어 나는? 전체 음소거 어딨냐? 이거냐? 이건가? 음소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말이 나와요. 네. 잠깐. 저는 전체 음소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나 방장만 할 수 있는데. 잠깐. 내 오디오 음소거 아니고? 저 전체 음소거 어디 있어요? 제 거에? 안 보이는데? 네, 이제 소리 안 난다. 제가 찾을게요. 또 좀 이따.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어머니들이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정의는 모르겠고 양수다.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원점,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거리니까 양수죠.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5칸 가는 게 플러스라면 왼쪽으로 3칸 가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제가 멀어지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불편하면 제가 다음 주에 마이크를 준비해 보든지 또 할게요. 거기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거리라는 개념은 무조건 개념상 숫자로서 뭐예요? 양수일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표시를 이렇게 할 건데 절대값 마이너스 5라는 거를 답으로는 우리가 5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5가 되는 이유는 뭐냐? 0이라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5까지 걸음으로 치면 몇 걸음이냐? 5걸음이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양수인 이유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거리 개념이니까 다 양수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절대값의 성질은 뭐예요? 당연히 0의 절대값은 0이죠. 어떤 수의 절대값은 그 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앤 거겠죠. 당연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절대값도 뭔가 제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나요? 아니죠. 괜찮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8번째 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건데 수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수직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놈이 큽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거죠.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거니까 양수는 누가 커요? 양수랑 0을 비교하면 누가 커요? 양수가 크죠. 양수랑 음수랑 비교하면 누가 커요? 양수가 크죠. 그러면 양수끼리 비교하면 누가 커요? 절대값이 큰 애가 큽니다. 그렇죠? 5가 3보다 크니까. 근데 음수는 누가 크냐면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애가 커요.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5면 5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이면 3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일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음수끼리 비교할 때 뭐예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수입니다. 됐죠? 네. 이게 수의 대세 관계를 비교한 거예요. 아, 제가 이걸 한다 그랬는데 계속 집에서 전화 와요. 야식 먹자고. 네. 제가 이걸 하는지 까먹었나. 분명히 오늘 다 12시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랬는데 까먹었나 봐요. 네. 저만 보면 야식을 먹고 싶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부등호의 사용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는 국어니까 이렇게 표면 뭐라고 읽어요? x가 a보다 크다. 초가 이상 미만 이하 알죠? 그렇죠? 그러면 등호가 없는 건 등호가 없으면서 큰 건 뭐라고 불러요? 초가 여기 써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리고 x는 a 미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 이상이다. 다시 마지막 말로 표현하면 x는 a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등호가 돼 있으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a 이하이다. x는 a보다 크지 않다. 이게 다 이건 한글이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성인이니까 읽으면 웬간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풀어줄 거는 한번 풀어보셔요. 요건 다 개념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모르는 건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단톡에다 질문하시면 수학 잘하시는 어머니들이 집단지성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민스러운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게 정순재 선생님이 막 이런 걸로 핫하거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야 이런 거. 근데 호기심의 의미에서는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거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증명을 해야 돼서 그것만 해도 10분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문제를 풀고 나면 사실은 개념이 어떤 거는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요런 숫자의 부호의 개념은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이거는 더 이상 부호를 어떤 개념을 써서 심오한 개념을 써서 뭐 증명을 하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부호는 보통 뭐 이런 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입니까? 네, 아시고 싶으면 유튜브 보시면 되고 저도 애들한테 보통 외우라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당연히 학원에서 물어보면 설명을 하죠. 네, 학원에서 물어보면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따로 궁금하시면 예,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저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리수의 곱셈을 배우면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곱셈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 방식이니까 싫어하시려면 싫어하셔도 돼요. 저는 이 곱셈의 부호를 정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덧셈 뺄셈이 빨리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곱셈을 먼저 시작할게요. 자, 곱셈으로 가보겠습니다. 곱셈은 어디 있냐면 3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곱셈을 왜 먼저 하냐면 부호가 두 개가 붙었을 때 부호를 어떻게 정할 거냐를 인지하고 나면 덧셈 뺄셈이나 나눗셈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나눗셈은 어차피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애들이 분수의 나눗셈 배웁니다. 뭐라고 배워요? 곱하기 역수라는 개념 초등학교 때 씁니까? 가르쳐요? 역수라고? 그러니까 교과에 나오냐고. 제가 초등교과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역수라는 배워요. 말은 안 쓰죠. 그렇죠? 아니요, 써요. 써요? 네. 책에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고? 네. 설명되어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할게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곱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것만 정하면 돼요. 이거는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고, 어머니들 무조건 압니다. 이거는. 자, 예로 들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를 하면 답이 뭘로 나옵니까? 플러스. 예, 플러스. 그쵸? 그래서 곱하기는 그냥 하면 되니까 플러스 6.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부호가 뭘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아, 이거,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냥 외우세요. 네, 똑같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도 뭐예요? 마이너스. 아까 제가 증명은 정승재 선생님한테 들으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부호가 뭘로 나와요? 플러스. 자, 그러면, 부호 두 개를 곱할 때, 같은 부호를 곱하면 뭐라는 거예요? 플러스. 다른 부호 하나씩을 곱하면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뿔뿔뿔, 뿔마마, 마뿔마, 마마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애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주입시켜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정하는 개념은 개념 자체를 심오하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외우고 연산을 많이 시키는 게 빨라요. 무조건. 자, 저희도 한번 리피트 할게요. 뿔뿔 뿔뿔뿔 그쵸? 뿔. 뿔마 마뿔 마마 뿔.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게 끝이에요. 다 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것만 응용할 거는 뿔뿔뿔 뿔마마 마뿔마 마마뿔. 네, 딱 요거 이렇게 외우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숫자는 그냥 부호만 정하고 숫자만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9번 같은 거 볼게요. 9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 약분하니까 5분의 3. 아니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네. 10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거.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뭐예요? 마마 꿀 하고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20분의 9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교환법칙을 왜 배우냐? 교환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 알잖아요. 5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5를 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할 건데 2 곱하기 3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5를 곱하나 그죠? 3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나중에 2를 곱하나 똑같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왜 쓰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 둘이만 곱하면 누가 봐도 눈대중으로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합은 왜 하냐? 얘네 두 개 먼저 곱하고 얘 곱해도 되는데 또 복잡하잖아요. 누가 봐도 얘네 둘이 먼저 곱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답이 7분의 9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울 때 나름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가 되냐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려가 되는 점은 수학 이론을 심오하게 배우고 싶은 어머니들이 있으시다면 여기는 3년치를 3개월 만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론을 심오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네.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합니다. 뭐 궁금한 건 저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네, 수업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27번 개념에 거듭제곱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거듭제곱 얘기했죠. 그쵸? 뭐 2의 세제곱 이런 거. 자, 거듭제곱에서 부호를 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 있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마 뿔이죠. 그쵸? 거기에다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뿔 많으니까. 마이너스, 네.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으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의 거듭제곱이나 어떤 걸 할 때 부호를 정하려면 뭐만 세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만 세면 돼요.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면 플러스예요. 어제 이거 중1짜리들 가르치다가 더럽게 싸웠어요. 세지를 못해. 몇 개? 3개잖아. 그러면 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뭐니? 그럼 또 마이너스는 맞춰. 그다음 마이너스 6이래. 네, 이게 화가 나는 게 많아요.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현명하고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1번과 2번 같은 차이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분만. 마이너스 3의 가로치고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머니는 빨리 설명하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 가로 있는 거는 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그렇죠.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그래서 두 번 플러스가 곱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거 3의 제곱을 먼저 해서 네, 3 곱하기 3 그래갖고 마이너스 9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인지? 가로를 쳤다는 건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을 묶어서 두 번 곱하겠다라는 얘기고 괄호가 없는 건 3을 두 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까 학부모님 말씀대로 9. 얘는 답이 마이너스 9. 네. 그러면
제가 노안이 와서 그래요. 네. 마이너스 3번, 4번 같은 경우도 이런 거잖아요. 얘네는 답이 어떨까요? 같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27. 얘는 3을 3번 해서 27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곱하기 예, 유익하대요. 네. 뭐 유익하려고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개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도 이해 가시죠? 부호만 정하면 돼요. 부호를 정할 때 부호를 뭘 정하냐고요? 항상 마이너스가 몇 개 있나 이것만 따지면 돼요. 플러스는 부호의 변화를 안 줘요. 플러스 100개 있어봤자 플러스고 플러스 99개 있어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에 영향을 줄 부호는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곱셈 숙제를 하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은 이거 뭐 이거는 많이 해봤죠. 분배 법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라서 얘를 써볼게요. 이래서 요거를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해할 때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배 법칙에 1, 2, 3, 4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번 같은 거 6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6번 같은 거 뭐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니까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계산 잘해서 잘난 척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똑같이 생긴 놈이 있으니까 요렇게 묶어보자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덧셈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오시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분배 법칙을 적용할 때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묶을 수도 있어야 되고 풀을 수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당연히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기는 이유는 뭐예요? 계산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 가셨나요? 계산식을 간단하게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30번, 31번 개념 봅니다. 유리수의 나눗셈이에요. 유리수의 나눗셈은 뭐냐면 네, 나누기 하시면 되죠. 그렇죠? 분수면 뭐예요? 역수. 역수. 자, 손만 잠깐 드세요. 역수가 나는 뭔지 잘 모른다. 그냥 설명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3 나누기 2는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3 곱하기 2의 역수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나누기라는 건 곱하기 역수인데 역수라는 게 뭐냐면 역수의 정의를 말씀드려보죠. 역수라는 건 나랑 어떤 수를 곱했더니 1이 나오게 하는 요 네모를 우리는 역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2의 역수는 뭘까요? 당연히 2분의 1이죠. 이해 가셨어요?
3분의 2의 역수는 뭘까요? 분모 분자 뒤집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역수라는 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분수를 만났을 때 분모와 분자를 뒤집는 형태가 역수예요. 네. 채팅. 네, 이해가 잘 되신대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역수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역수 볼게요. 1번 3의 역수 3분의 1 마이너스 2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5분의 1의 역수는 뭐예요? 분자 분모 뒤집으라 그랬죠. 그쵸? 그럼 1분의 5니까 5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5의 역수는 마이너스 5분의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하면 돼요. 활용하면 돼요. 나누기도. 부호는 부호 아까 마이너스가 몇 개 있나 세면 되는 거고 곱하기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예를 들어 7번 하나 해드려 볼게요. 플러스 8분의 3 나누기 플러스 4분의 5 뿔뿔이니까 5 플러스 8분의 3 곱하기 4분의 5의 역수니까 뭐예요? 5분의 4.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되셨죠?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곱셈, 나눗셈의 부호 정하는 걸 이해하면 덧셈, 뺄셈이 쉽냐? 우리 덧셈, 뺄셈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개념 20번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문제집의 설명을 다 무시할 거고, 저는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가르칠 때도 제 순서대로 가르치는 게 빠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어제도 수업할 때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게 편하냐? 자,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5번에 보면 30쪽에 5번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호가 많은 게 싫어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맨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는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계산할 때 필요 없다. 5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 계산할 때. 그럼 여기가 뿔뿔이잖아요. 뿔뿔은 뭐라고요? 뿔뿔? 뿔. 그러니까 뿔, 8. 이러면 그냥 13이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부가 두 개 붙은 데는 뿔뿔, 뿔마, 마뿔, 마마 이렇게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자, 그럼 제가 요거는 예시로만 몇 개 들게요. 자, 이제 같은 건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다른 거 볼게요. 13번 볼게요. 자, 맨 앞에 마이너스는 써야 돼요? 지울 수 있어요?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냅둡니다. 플러스 할 때. 여기 뿔마는 어떻게 해요? 뿔마? 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왼쪽으로 2분의 1을 더 간 다음에 또 왼쪽으로 2분의 7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뺄 거잖아요. 그렇죠? 부호가 같은 거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 부호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더한 다음에 부호를 뭘 붙여요? 그걸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7을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이랑 2분의 7을 더하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붙일 거다. 요거 이해 가시나요? 음수의 합은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일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되게 간단한데 그러면 이제 부호가 다른 걸 해볼게요. 이러면 더하기 빼기 다 했어요. 자, 이러면 이건 쉽죠?
요 앞에 플러스는 안 써도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시면 빨리 말씀하세요. 뿔 많으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분의 7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6, 3. 네. 플러스가 큰 거를 빼는 건 쉬워요. 우리 다 그냥 덧셈 뺄셈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세뱃돈으로 외삼촌이 20만 원을 줬는데 엄마가 10만 원을 뺏어갔다. 나한테는 얼마 남았는가? 10만 원. 다 알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 쉽다고요. 왜? 개념상 내가 물건으로 바로 대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내가 앞에 거 안 쓸 거고 뿔마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부호가 다른 덧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일단. 그러면 2분의 7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3이죠. 그렇죠?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부호를 붙이냐? 큰 쪽의 부호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났어. 이건 쉬워. 그냥 더한 다음에 플러스 붙이면 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어. 요것도 쉬워.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자,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는데 플러스가 좀 더 커. 이것도 개념상 쉬워요. 5개 있다 3개 주면 2개 남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건 뭐냐면 음수 쪽이 큰 거예요, 숫자가. 왜냐면 내가 하나 잃었는데 3개를 뺏어갔다. 하나 갖고 있는데 3개를 일단 물리적으로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은 실제로 수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개념상 만든 수지. 그러면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내가 3개를 잃어버렸어. 이거 실제로 계산이 안 돼요. 그죠? 물리적으로는. 제가 이 책을 한 권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책 3권만 주세요 그랬어요. 못 준다고요. 그죠? 못 드려요. 그러나 그거를 개념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를 땄어. 근데 내가 7개 있을 때 하나를 땄으면 8개가 됐잖아요. 3개를 뺏겼어. 그러니까 5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7개 때보다 뭐예요? 2개를 잃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개념이.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크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계산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큰 수의 부호를 붙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되셨죠? 안 어렵죠? 네,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왜 어려울 수가 있냐면 어머니들이 무식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을 다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막 말로만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거 해보면 이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 끌 필요는 없는 단어이긴 해요. 궁금한 건 여쭤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네. 내래요. 내래니까 넘어갈 거예요. 네. 네. 가급적 태클 안 걸으셨으면 감사한 걸로. 네. 그러면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교환은 바꾸고 결합은 이렇게 1, 2번, 3번. 1번, 2, 3번 이렇게 된다는 거고. 빼기. 자, 빼기 해볼게요. 빼기. 1번. 자,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원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저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 자, 여기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냅둘 거잖아요. 그쵸? 마니까 뭐예요? 뭘? 답이? 이렇게 할 거라고요. 계속 계산을. 네. 이게 무조건 빠릅니다. 뿔뿔뿔, 마뿔마, 뿔마마, 마마뿔. 이게 무조건 빨라요. 다른 어떤 방식을 써도 무조건 빨라요. 그러니까 저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을 할 때 뭘 하냐 하면 곱셈을 먼저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부호를 먼저 정할 줄을 안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면 훨씬 애들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이제 숙제를 계속 해오시면 되고 당연히 제가 이제 그래도 11시에 끝나니까 제가 고문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고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유명한 혼합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38쪽. 제가 안 할 거고 시킬 거예요, 이거는. 각자. 네. 5개만 시킬게요. 12번, 13번, 13번.
12, 13, 15. 네, 이 세 개만 하죠. 네, 5개도 고문입니다. 12, 13, 15번만 할게요. 네.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한 거 보지 마세요. 네. 내 소리를 끄면 좀 안 시끄럽게. 시작했다. 응. 와. 이거밖에 없네. 뭐가? 아니, 왜 강아지? 선생님 음소거 되어 있어요. 네, 땡큐. 자, 12번 답 뭡니까? 오. 5. 네, 좋습니다. 네. 13번 답 뭡니까? 마이너스 5. 네, -5. 좋습니다. 15번 답 뭡니까? 39. 39.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목 아파요. 네. 네. 오늘은 이거까지 할 거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발전 방향이라면, 네, 전체 음소거 기능을 해서 지방 방송이 조금 더 덜 들어오는 노력을 하고,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갈 때 소리의 차이가 나니까 마이크를 구매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보고, 네, 어쨌든 어머니들이 100분이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네, 2기는 이거 그냥 녹화 영상만 돌아가거든요. 2기는 한 220분 계세요. 그럼 이제 320명이 이 수업을 함께 하는데, 제가 누를 덜 끼쳐야 되니까, 제가 또 다음 주에 발전 방향을, 네,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 방향은, 네, 기탄 없이 말씀하시되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뭐 소리가 조금 뭐 이상했어. 뭐 이런 거. 너가 살이 너무 쪘다.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뭐 예. 그러나 서로 기분이 안 나쁘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제 인증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각자 톡에다 올리세요. 이거를 제가 이게 100명이 사실 이렇게 하려면 조교가 하나 붙어야죠. 제가 무료로 하는데 조교까지 달라붙일 수가 없어서 네, 그냥 100분이 그냥 했으면 그냥 했음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건 질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잠깐. 예, 그죠? 양심적으로 하면 되죠. 이거는. 카톡으로 인증샷 남겨요. 네, 그렇죠. 카톡으로 인증샷 남기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아, 카톡으로 움직일 인증샷. 때, 소리가 크게 안 바뀌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다른 분들의 소음이 없으면 된댔으니까 제가 그
전체 마이크 했다가 아까 뭐라고요? 스페이스로 풀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된대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저보다 이렇게 줌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는 줌 강의를 해도 근데 이렇게 화면을 켜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리액션이라도 보여주니까 감사하고 질문할 때 대답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 상당히 감사한 수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3주 동안 네, 요점만 필요한 것만 네, 그죠? 네, 제가 좀 합니다 원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레코딩은 종료를 하자. 리코딩 어디?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만요. 네. 그 실력 테스트 페이지 25쪽이요. 25쪽 잠깐만요. 저도 볼게요. 처음 거. 네. 2번 보시면요. 정답이 2개잖아요. 네. 이거 3번도 되지 않아요? 약수의 정답이 3개가 개수가 아니에요?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는 아니 옳죠. 약수의 개수가 3개는 합성수죠. 아는 거. 이상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아니요. 옳지, 그러니까 아는 거. 이게 명제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그쵸? 3개도 되고 4개도 되는데 응, 3개인 수만 보잔 말이에요. 예를 들면 9, 4, 그렇지. 25 이런 애들도 합성수로 봐야 합성수. 된다라는 명제인 거죠. 아, 그냥 그렇게 명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그쵸. 예.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3개 알겠- 이상인 거 맞아요. 맞는데 3개인 것도 합성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아, 문제 네, 위주로.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톡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다현님, 네. 요러면 틀린 거죠.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걸 합성수라고 한다. 그럼 맞는 거죠. 아, 네. 네, 다들 훌륭하십니다. 자, 녹화